이런 것 나눠진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요. 여기에 반기문 총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기다 써놓기 못해서 그분들은 안 써놓고 말았습니다. CU 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첫째, 언제 성공하고 성공 시기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CU 과정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려줍니다. 둘째, 언제 실패 시기 정확히. 그 다음에 성공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 실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건강 약해지는 시기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부부간의 관계 좋아지는 시기, 콩깍지의 유효기간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죠. 징그럽게.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때 도저히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애 때문에 못하고 참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또 살만하네? 다 겪어보셨죠? 오래 사신 분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년 지나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유도 찾아지는 것들. 자녀와 관계가 어떨 때는 이유 없이 틀어졌다가 좋아졌다가, 자녀 약해진 시기, 귀인, 도움이 되는 인재, 직원을 쓰는데 이게 난 도움될까 안 될까, 물러나야 할 때 정확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로 배운 것은 동양미래의 과정인 거고, 써먹을 정도만 아는 것은 미래힐링에서 이런 것과 자연 건강 쪽 하는 것들입니다. 또 베트남 답사가 노 쇼핑, 노 옵션, 노 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언제? 바로 이제 10월달. 청와대 터 명당이냐 아니냐 개념들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박수 3번 시작.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만 하신 분들 중에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드릴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여기 다 써 있... 깍지 한번 끼세요. 깍지. 자, 쭉 밀어주다. 쭉쭉쭉쭉. 자, 쭉. 좌측으로 한번 밀어주시고. 우측으로 한번 쫙. 위로 쭉 당겨주세요. 쭉 위로. 자, 흘리시는 침은 닦으시고 뒤로 쭉 당겨서. 좋습니다. 뒤로 쭉. 자, 쭉. 나도 어깨가 지금 안 올라가는데 좋습니다. 내쉬고. 왼팔만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자, 둘, 셋. 오른쪽 한 바퀴 돌. 하나, 둘, 셋. 양손 뒤로 한 바퀴 둘, 셋. 반대로 딱 당겨서 앞으로. 왼손을 딱 내서 딱 손을 벌려. 내 손.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서 당기세요. 단 부러뜨리진 마세요. 반대로 오른쪽 한번 당겨주세요. 양손을 털어주세요. 이렇게. 옆 사람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에너지 좀 순환시키고. 이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몸은 기가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기가 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가 순환이 안 되면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혈액순환 안 되는 겁니다. 명색이 여기는 풍수는 결국에는 기가 뭉친 땅을 찾는 거. 왜? 그 좋은 기를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후라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후라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갑자기 이걸 하나 왜 줬냐? 이 볼펜은 그냥 하나 옛날에도 드린 거고, 이 후라시는 잘 보면은 누르면은 후라시에 이게 키홀더고, 이걸 뜬금없이 왜 줬을까? 밤길 조심해서 가라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가 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증명도 안 해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증명해보고 믿는데, 물론 제가 얘기하니까 믿겠죠. 이거 기가 있다는 거 증명해보고 싶은 사람 나와봐요. 기가 있다 없다. 세무사님은 지난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다른 분 이 기가 있는 거 증명해보고 싶다. 그럼 나와보시든지. 그럼 나와보시다. 그걸 들고 나와도 되고 들고 나오시면 돼. 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기를 어떻게 알아? 기를 기가 예민한 사람은 들자마자 알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들고서 뭐 팔씨름을 하거나 힘을 쓰면 알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오링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오링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딱 한 손에 들고서 이렇게 보고, 오링 할 때는 똑같이 정면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힘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보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여성인데도 생각보다 힘이 강해요. 근데 이걸 줘보세요. 이걸 제가 들고서 힘 줘보세요. 네? 힘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원래 이게 본인 힘이야. 이게 원래 본인 힘인데 힘 줘보세요. 웬일이야. 웬일을.
이것도 놔요. 안기 뭘 잡으면 영향을 미쳐. 자. 근데 이걸 들어봅시다. 힘 줘봐요. 어때요? 뚝 뜬대요. 이게 이런 게 현재 그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안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못 믿겠다. 해보고 싶다. 나오세요. 못 믿겠어. 나 해보겠어. 이번 시간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원장님은 벌써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교육학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아, 우리 원장님이 그럼 그냥 손 줘봐요. 왼손 이렇게 그냥 힘 주세요. 아, 무슨 힘이 이렇게 세세요? 참나. 아니, 할머니 아니세요? 벌써 50 넘었는데 힘 주세요. 참나.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걸 들어보세요. 힘 주세요. 찌고 하고 그럼 놔보세요. 놓으시면은 그냥 힘을 안 써도 돼. 내가 그냥 힘 줘 보시라니까. 힘이 들어가. 그럼 들고 해보세요. 뭔 짤 수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표가 많이 나니까. 이 차이는 이게 많이 날수록 건강관리가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원장님이 50 넘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네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 기운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지난 시간에 준 볼펜 좋아요, 아빠 기운. 지난번 받은 볼펜 줬죠, 지난번에. 이 볼펜은 기볼펜 아닙니다. 그냥 볼펜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준 볼펜은 들고 쓰기만 해서 좋아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 내가 밤에 그 볼펜을 들고서 집사람하고 저기 했더니만 다음날 사랑받았다고. 근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여러분 혹시 무슨 소리 이해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 모르겠더라고. 밤에 집사람하고 들고서 사랑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또 산에 갈 때 들고 가니까 피로들을 못 느끼겠더라. 기는, 여러분이 기를 본 분은 없지만 기는 그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지금 저게 어디지? 여기가 청와대지. 청와대에 여기 딱 보니까 참 멋있잖아, 근사.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야 이게? 바위 눈탱이 같이 있잖아. 뭐 부드러워? 좀 안 부드러워? 그럼 저건 좀 뭔가 좀 좋은 기를 주는 느낌이 안 그래? 자, 손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을 때 유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딱 붙이면은 딱 닿잖아요. 이걸 이렇게 닿지 말고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그리고 내려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따라다 왼쪽이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앞에 전주작.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 안에가 명당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붙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꺾이면 좋은 게 꺾을수록. 바람이 강한 바람이 아니고 바람은 통하되 직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그게 풍수에도 명당인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슴팍이 바로 혈자리. 저기는 청와대는 우백호 좌총리 감싸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서 어떡하냐? 덕 하고 쳐다봐야 돼.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돼. 이쁘게 보면은 이 산이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산이 앞과 뒤가 있다 없다. 알아요? 알았어? 몰랐지? 앞뒤가 있어요. 어떤 게 앞이고 어떻게 뒤다? 저기가 앞이고 저기가 뒤니까 저기가 앞이고 따라 박수 한번 쳐줘. 저기가 앞이고 저기가 가장 잘 맞는 말이 거시기하고 저기한 잘 통하는 거야. 박수 한번 쳐줘. 맞아. 요즘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나? 저쪽에서 약간 헷갈려. 좋습니다만 거시기. 산을 볼 때 산이 깎아지는 듯한 것이 등짝이야. 그리고 완만한 것이 앞이야. 그 완만한 쪽에, 그러면 우리가 산을 보고 내가 산을 사야 되는데 양평지가 푸르나게 가서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가지도 않고 지도 보고 안 돼 하는 게 뭐냐? 싼 거 나왔대. 무지하게 좋대. 딱 보면 산 등을 사려고 하는 거야. 등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등을 사면 기운이 있다 없다?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앞을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거는 웃으면서 감싸주는 것 같아? 인상 쓰고 이렇게 배 내밀고 버티기는 것 같아요? 2번 같으지? 그럼 기운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쁜 거예요. 그럼 청와대 봅시다. 제가 황금알 아까 틀어봤었나? 여기 황금알 어디 있나? 그래. 안 틀어봤어요?
그럼 나중에 인터넷에서 황금알에서 제가 몇 년 전에 풍수를 얘기할 때 간략하게 그런 얘기 했을 때 전부 다 뭐라 했냐. 청와대가 가면 전 대통령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청와대는 나쁘다. 어때요? 웃긴 거? 대통령이 다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청와대는 나쁘다. 이제 그래서 거기만 갔다 오시면 자꾸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나쁘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뭔 얘기를 했냐. 청와대터가 나쁘다면은 우리는 6.25 끝나고 최빈국에서 거기에 대통령궁을 쓰면서 우린 최거의 경제 선진국까지 초고속으로 왔는데 나쁘다면은 과연 그게 맞을까? 그래서 나쁘다고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조선시대에 묻어놓은 것 같은 추정되는 청와대 공사하다 보니까 천하제일복지라는 바위에 판까지 나온 거예요. 누군가 옛날부터 거기를 천하제일복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조선시대나 그 전부터 거기는 남경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시대부터 왕기가 서려 있는 터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계속 있긴 했어요. 근처 어딘가는 있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왕기가 서려 있는 게 어디 거기뿐일까? 수없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왕기가 서려 있다 하는 순간부터 약간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왕기가 서려 있는 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할까? 그건 그냥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풍수에서 학문적으로 따질 수 있는 기는 그냥 기가 서려 있는 건 그건 기를 느낄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고, 산을 통해서, 맞죠? 산을 통해서 기운이 산의 줄기를 풍수에서는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용맥. 그래서 용 그러면 결국엔 뭐냐? 산의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뭐다? 산의 줄기. 용이 꿈틀꿈틀 거리고 와가지고 내려가서 가. 그래서 산줄기가 있는데, 산을 볼 때 우리 집 산이 산에 높은 산에 있는 게 좋아? 낮은 산에 있는 게 좋다겠어? 낮은 산이야? 내가 살기가 좋은 게 낮은 산이에요. 전체 기운 높은 산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이 산 위를 갔을 때 더 위에 더 큰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산, 아빠 산, 할아버지 산. 이 산들이 내려오는 걸 산 줄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한마디로? 용. 그 용이 꿈틀거리는 게 좋아? 쫙 힘차게 쫙 뻗는 게 좋을까? 힘차게 쫙 뻗는 게 안 좋다고 하는 거야. 폐가 망신한다고 하는 거고. 왜 그러냐? 어떻게 봤느냐? 용이나 뱀이나 뻗어 있으면 살았다 죽었다. 움직이려면 꿈틀거려야 된다. 기가 사실은 산에 땅 기운이 좋을 때 그 기운은 한쪽으로 쫙 치우치다가 반드시 굴곡을 만나. 모든 자연현상은. 그래서 치우치면 틀어지게 돼 있고 힘이 좋으면 가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사실은 꿈틀거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산을 용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용은 꿈틀거려야 되니까 꿈틀거려야 좋은 거야. 죽은 용은 힘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산이 죽은 용은 비에 용이든 뱀이든 쫙 뻗으면 죽은 거잖아. 그것도 말이 돼. 말이 되지만 산은 용으로 비유하는 거지 용은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저기 아까 고생한 본부장님을 백합 같다고 얘기했어. 앞에서 우리 직원 아닌데 직원처럼 막 명찰 나눠줘서. 백합 같다고 얘기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식물인간이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백합에는 진딧물 느끼고 물만 먹고 그 말하는 거야? 아니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야?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비유를 한 거야. 그럼 비유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동양의 모든 역학들은 그 비유가 와전돼 가는 거예요. 오행의 목화토금수를 얘기할 때 목은 나무라고 해버리는 순간부터 목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뻗어가는 기운, 쫙 뻗어간 기운이 새싹이 뻗어가는 같은 그 느낌을, 그 기분을 얘기한 건데 목을 나무라고 한 순간부터 봄나무가 되고 가을나무가 되고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용을 용이라고 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 그 용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조금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짚시다. 우리가 자청용우백호를 얘기할 때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자청용우백호를 오케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문이지 이게? 이게 무슨 문? 예? 여기 저 한문으로 흥인지문. 그리고 우리말로 동대문. 따라붙다 흥인지문. 이거야.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돈이문.
이건 숭례문. 이건 숙정문. 숙정문. 숙정문은 좀 새삼 잘 안 들어봤지? 왜 그럴까? 문이 이래. 문 앞에 소나무 심었어. 문이 조그만해. 사람 다니라니까 다니지 말라는 거야. 왜 이래 놨을까? 북쪽은 귀신 방향이라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묘로 가는 지맥과 북한산 지맥 사이를 저게 중간에 뚫어버리니까 여기에 사람이 다니면은 기가 꺾인다 해서 못 다니게 막아놓은 거야. 풍수 때문에 막은 거야. 그거 모르면 저거 설명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따로 보신각. 거기 잘 뽑다. 신. 그 다음에 정은 약간 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은 청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뭐가 있냐? 홍지문이라고 했다. 홍지문? 지금은 이 숙정문으로 다니진 않고 숙정문은 막아놓고 홍지문을 다녀. 무슨 따로 홍지문. 그 다음에 아까 숭례문. 그 다음에 돈의문. 흥인지문.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 뭐랄까? 따로 인, 의, 예, 지, 신. 이게 동서남북 방향돼서 부르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흥인지문이라고 해서 이거 뭐가 글자가 좀 네 글자인데 다른 건 다 세 글자잖아. 근데 얘만 왜 네 글자를 했을까? 1번 기분 나빠서, 2번 장난삼어, 3번 풍수적 의미가 있다. 빙고. 정답 3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 풍수적으로? 자, 흥인지문이 바로 인이 예지시는 인은 동쪽이나 원래부터 오행이 목이라고도 하는데, 흥인지문이 무슨 문? 동대문. 요 줄기 가면 위에 줄기가 낙산줄기예요. 그럼 아까 뭐 잡히는 게 있죠. 동대문 인왕산은 338m인데 낙산은 126m라. 그래서 좌총룡이 무지하게 낮으니까 이 조상들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좌총룡보다 좌총용, 그리고 거기다 낙산 근처에다가 뭐를 또 했냐? 연못을 파놓기도 하고. 혹시 낙산이 무슨 자리인지, 낙산이 무슨 낙산인 줄 알게? 원래가 타락산, 낙타산에서 유래가 낙타산을 얘기했어요. 자, 낙타가 어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어? 여기와 관계된 거. 꾸불퉁꾸불퉁. 용이 꾸불퉁꾸불퉁. 여기 갈지자가 꾸불퉁꾸불퉁. 이 의미가 뭘까? 바로 약한 용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더 넣고 이 갈지자 용처럼 용의 글자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자? 따라서 비보풍수. 비보풍수. 이건 왜 그렇다? 좌총룡이 낮은 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좌총룡이 낮다는 게 뒷명이 되고 좌총룡이 약하면은 장남이 안 좋아. 그렇다라면은 그걸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걸 보완해 주는 걸 비보풍. 그래서 흥인지문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 이 동서남북 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요 옹성이라고 해요. 요 동그란 이런 담을 가지고 있는 성이 어디가 있어? 북대문도 있어, 남대문도 있어. 성 없지. 오직 동대문만 있어.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힌트 왜 그럴까? 이 수업을 들으면 답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용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용. 빙고. 여의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 용의 힘을 주기 위해서. 자, 질문. 좌총룡이 낮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의주를 만들어주고 갈질자를 써주고 논리적으로 맞는다? 논리의 비약이다? 맞는 듯한데 실제 논리로 맞아? 자, 용이라면 맞아, 그게. 좌총룡이, 그렇지? 맞아, 그 논리. 좌총룡, 용의 힘을 주려면 여의주가 있어야 되고, 꿈틀꿈틀하고, 휙하면 타락산까지 만들어야 돼. 맞아. 그런데, 젊은 질문이야. 맞아, 그게. 근데 만약 그게, 용이라면 용의 힘을 주는 게 맞아, 그게. 여의주가. 그럼 좌총룡이 산이다, 용이다? 낙산이 산이다, 용이다, 실제? 산이야. 백합이야. 지금 우리 법무자 백합 같은. 그래서 물만 줘야 돼. 말 돼, 안 돼?
보완해주기 위해서 화분에 갖다 꽂아놔. 그럼 사로 죽어, 저 양반. 백합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물만 주 갖다 화분에 놓고 그럼 돼, 안 돼? 백합은 비유한 거란 얘기가. 이건 용이다 아니다. 자청용, 낙산이 용입니까? 용이 아닙니까? 용은 아닌데 자청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서울의 풍수지리상 혈자리를 보호하는 자축 능선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의주가 되고 이게 된 거예요. 물이 되고 타락산이 되고 낙산이 되고. 그러면 그게 용이 아니면은 그 의미는 있다 없다? 여기서 우리가 미신이 되고 비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잡읍시다. 만약에 그러면 이 자청룡이 하는 역할이 우백호 하는 역할이 뭐라 하겠습니까? 혈자리를 보호하는 4개의 산. 이 역할이 첫째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바람을 막아주고, 맞아요? 장풍. 그 다음에 기가 흩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가장 큰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면 낙산이 낮으니까 나무를 높게 심거나 흙을 갖다 쌓거나 돌을 갖다 쌓거나 높인다. 그럼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거는 풍수적으로 그건 맞죠. 근데 거기다가 갈지자를 집어넣는다. 용이니까. 혹은 거기다 여의주를 준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돼 안 돼? 거기서부터 그럼 이걸 미신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과학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벌써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자청룡이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끄떡끄떡하고 이해했잖아. 이래서 풍수가 그냥 과학과 비과학이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은 그건 논리의 비약인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따랐다. 유식한 말 한번 할게요. 고전에, 풍수 고전에 뭐라 하는 따랐다. 청룡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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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준거. 그 무슨 얘기야? 청룡은 꿈틀꿈틀해야 되고 백호는 고개를 숙여야 하던데 왜? 백호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우르쪽 산이 호랑이야. 근데 이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 호환을 입는다 안 입는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는 산에다가는 돌로 눌러주거나. 그래서 산을 볼 때 우백호는 산 끄트머리가 착 내려가야 좋다고 하고 좌청룡은 꿈틀거려 좋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신륵산가 여주? 신륵산을 갔더니 해설사가 같이 따라왔어요. 해설사한테다가 내가 딱 가다가 그 신륵산 우측에 조그만 돌탑 위에 돌피우기 하나 저기 조금 부처님 있어요. 내가 저거 왜인 줄 알아요? 했을 때 저는 모르는데 이제까지 그 많은 사람을 봤어도 아무도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스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바로 그런 이유. 옛날에는 우백호는 호랑이라고 쳤다. 그래서 우측 줄기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험하면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어서 호환을 잇는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걸 돌탑으로 눌러준 거다. 그거다. 풍수로서 그걸 비보라 한다. 설명되고 원리가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측산이 호랑 또 한 가지. 첫째는 설명이 되니까 말이 되잖아. 그렇죠? 제가 이해를 시켜줬어.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면 그냥 그거는 문학이야. 그냥. 문학인 거예요. 예술이고 문학인 거예요. 이해 가죠? 논리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럼 그거는 호랑이다 아니다. 그냥 산줄기인 거야. 그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호랑이 입하고 무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건 논리의 비약이다? 논리적인 거다. 논리의 비약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미신이 되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가다 보니까 미신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논리인지를 모르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면 풍수를 백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 개념인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자청룡 우백호가 아까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시간이 총괄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기 얘기할 것 많고 원래는 몇 시간 할 걸 짤막하게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서 보면 자청룡을 얘기했고 영업, 홍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으니까 자청룡 우백호, 따로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지금은 제가 워낙 몇 년 전부터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퍼져 있겠지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왜 자청이고 우백호가 됐냐? 왜 전주작이 되고 왜 후현무가 됐냐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좌양우음이 됐냐? 우리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뭐를 해바라기 합니까?
태양이죠. 사람도 태양 해봐라. 그래서 남양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딱 서 있다고 칠 때 어느 쪽을 향해 서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남쪽을 향해 서 있는 거죠. 북쪽을 향해 서 있으면 죽은 자의 방향이라 하죠. 군주를 모시거나. 그래서 남쪽을 향해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쪽을 향해 서 있을 때 해가 떠오르는 쪽이 동쪽이죠? 그러면 동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 돼? 남쪽을 향해 서 있을 때. 왼쪽이죠. 그럼 해가 떠오르는 쪽이 왼쪽이지. 그럼 이게 바로 해가 뜨니까 양인 거야. 오른쪽은 해가 지니까 음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것 때문이라는 거 알면은 우리는 좌양음이라고 써먹기만 하지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낳은 왼쪽이 더 어른이 돼? 뒤에 낳은 사람이 어른이 돼? 그러니까 좌측이 어른이 되고 장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된다 안 된다? 이러면 논리가 되고 자연과학이 매치되는 거죠. 근데 이 원리 몰리고 청룡만 뒤답다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왜 청룡이 됐냐는 얘기야.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건 그냥 갖다 붙인 걸까? 원리가 맞는 걸까? 뭔 얘기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뭐가 떠오르는 거니까 승천한 모습하고 일치한다 안 한다? 자, 봅시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희망이야, 절망이야, 현실이야, 이상이야? 희망이고 이상이잖아. 희망이고 이상적인 동물,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랄 때 떠오르는 모습의 동물, 해가 솟구치면서, 그게 바로 용인 거예요. 해가 솟구치는 모습을 거기다 도입을 시킨 거예요. 희망을 넣어서. 그럼 말이 되죠. 그런데 해가 떠오를 때 일률적으로 떠올라 그 빛이 꿈틀꿈틀 아지랑이처럼 떠오르잖아. 그게 바로 꿈틀거리. 즉 좌측산이 꿈틀거리야 좋은 것은 용이 꿈틀거려 좋은 게 아니라 아지랑이가 떠오듯이 동쪽의 기운은 꿈틀꿈틀 생겼어야지 기운을 제대로 받는 거야. 태양의 기운을. 이해 가죠? 그런데 그게 마치 용하고 유사하니까 말이 통한 것뿐인 거지 용 때문이 아닌 거야. 그걸 안다라면 꿈틀꿈틀한 게 좋은 거지 거기다가 여유를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얘기야. 여유를 주는 거라든가 갈치자를 든 것은 미신인 거나 논리의 비약인 거란 얘기야. 정서고 그냥 바람인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일반인은 그게 먹히니까 거기에 먹힌 거고, 그래서 우리 청와대풍 논쟁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말하면 다 그렇다 먹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저처럼 구분해지지 못하니까. 이해 가죠? 이게 바로 자청룡에 대한. 그러면은 우베코는 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잘 봅시다. 해가 뜰 때는 이상이고 해가 질 때는 뭐야? 현실이잖아. 이해가요? 아침에 나갈 때 원시시 되잖아. 나갈 때 내가 오늘 자 가서 노루, 토끼 5마리, 10마리, 호랑이도 잡아오겠어. 딱 씩씩거리 나갑니다. 신나게. 잡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저녁 때 들어올 때는 호랑이, 노루를 어디 가고 토끼 2마리라도 걸려오는 게 중요하잖아. 맞아요? 현실. 그래서 이 4가지 동물 중에 유일하게 현실에서 있는 동물이 뭐예요? 호랑이지. 근데 용하고 비교하는데 거기다가 토끼 넣을 수 없잖아. 그리고 서쪽이 원래 오행의 금이라고 해서 뭐냐, 카리스마, 깐깐함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에서 호랑이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필요하면 우백호냐? 자청룡이라는, 아침에 여러분 하루 해가 뜰 때 아침의 색깔은 뭘로 생각해요? 우리 동양에서 보통 아침에 어디서 떠올라? 바다에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동양의 보통은 우리 산에서 떠오르잖아.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해가 떠오를 때 그 초록빛 나무의 들판의 빛들, 그 청인 거예요. 푸른 파란 청이 아니라 그 청이 용하고 합쳐서 청룡이 된 거고, 해가 질 때 황혼을 지나서 해가 지기 직전에 희끄머리 할 때가, 희끄머리 할 때 여명처럼 그 희끄머리한 색깔이 백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싸늘한 색깔. 그래서 백호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자 청룡 백호가 나온 거야. 그럼 백호는 해가 질 때야. 해가 지는 모습 어떻게 죠? 이제 막 지면서 내려갈 때 기운은 그때 어떻게 촥 가라앉는 것처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랑이가 입 닫는 것처럼 그렇게 쭉 다소 곳이 가라앉는 느낌이 돼야지 자연 친화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 이것은 자연과학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나 자연의 기운을 자연을 닮을 때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그럼 전주자가 뭐냐? 해가 아침에 떴다가 어디가 남쪽 중앙이가 있을 때 어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색깔 무슨 색깔이다? 붉은 색깔, 붉을죽자.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지? 공작 아니면 새. 그래서 이걸 주작은 뭡니까? 전주작은 바로 붉은 새.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양새를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러니까 말이 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뭐 주작은 상무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작은 상무하라.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후현무라기 선무. 현무라는 거 잘 봐. 이거. 현무. 보면은 현무란 동물을 잘 보면은 이게 현무예요. 뭐 같아? 거북이요? 뱀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두 자로 하면 딱 뭐야? 괴물. 맞죠? 맞잖아. 아니면 귀신. 물귀신. 이건 물에 사는 귀신이야? 바다에 저기 산에 사는 귀신이야? 둘 다 물귀신. 자, 잘 봅시다. 동쪽에서 해가 떴고 높이 올라간 낮에 하늘에서 빨간 붉은 새를 움직이다가 서쪽으로 해가지고 해가 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커먼 땅 속이 아닌 물속이야 이제는. 그 물속에 뭐가 살아? 시커먼 물속. 인어가 아니야. 물귀신이 사는 거지. 그 물귀신을 상징한 게 이거예요. 물에 사는 괴물. 이게 주작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주작인가? 이게 현무인 거예요. 현무. 이해 가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현무. 옛날에 우리 태왕 사신 같은 거 볼 때도 현무의 사신하면 둘 어떻게 지혜를 상징하잖아. 지혜. 이해 가요? 그 어떤 의미야? 잘 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겨울 밤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가 부지런할 개연성이 클까? 봄에 아침에. 누가 머리가 좋을 개연성이 클까? 겨울, 잘 봐. 봄 아침에는 빨빨고 돌아다니니까 머리 쓸 때 있다 없다. 밤에 겨울에 태어났어. 보이는 거 있다 없다. 생각만 하겠지. 머리 좋겠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게야. 그러니까 시커먼 색인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연의 과학을 정확히만 끄집어낸다면 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억지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 봅시다. 이거를. 자, 그럼 아침에 태양이 막 힘틀 때 움틈에 태어났어. 이렇게 용투림치면서. 우리 애가 어수선해. 붙어 있잖아. 그래서 동쪽에 방을 만들어줘. 차분해질까? 더 난리 날까? 난리 나겠지. 말 안 해도. 이해하죠? 우리 애가 맨날 막 금침해지고 막 이상해 우울증 있고 근데 북쪽에다 방을 만들어도 어떻게 될까? 완전 죽으란 얘기지. 이제 말 안 해도 어디 이거 원리 갖고 다 나오잖아. 안 외워도 이걸 가지고 뭐 차분해진다 통제 기획 안 해도 알잖아. 왜? 목 영업사원 딱 좋잖아.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태양 높이 떠올랐어. 저 앞에도 남들 잘 보여. 무슨 사원? 남들 앞에서 막 떠들고 얘기하고 환하게 화려하게 우리를 보여줘. 홍보사원. 맞죠? 우리 애가 영화 같은 걸 막 좋아하고 우리 애를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어. 그럼 어느 쪽 방이 좋을 것 같아? 기운이. 남쪽. 이건 미신입니까? 논리 비약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를 안 나오고 그냥 갖다가 외워서 쓰다 보니까 어디가 잘못된지 외워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이런 것들. 저는 이걸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풍수를 공부가 지금 무조건 외워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제 고전만 들이따파. 고전에도 답이 나와? 안 나오니까 주역도 섞어놓고만 해. 그래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외로 좋은 기운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빨리 넘어가야겠네. 시간이 없네 그냥. 그럼 자청용 우백호. 그래도 한번 자청용 우백호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셨겠지 이제? 네, 자청용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따라합시다. 자청용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그러면 주작 북쪽의 방은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기획력을 키워야 돼. 아주 막 세밀하게 머리를 써야 돼. 그럼 어느 쪽에 방을 둬야 돼? 우리 애가 지금 밖에 싸돌아다니고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어느 쪽에 방을 둬야 돼? 북쪽. 우리 애가 너무 침침하고 우울해. 안 움직이고 어디에 방을 둬야 돼? 남쪽이나 동쪽. 우리 신랑이 밖으로 자꾸 싸돌아다녀. 그래서 어떻게 동쪽이나 남쪽 방을 줘? 아니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지 아예. 맞잖아. 네.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연과학이잖아. 맞죠? 논리잖아. 근데 이거 모르면은 미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은 과정이 왜곡돼 버리기 시작하는 게 하나씩.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이제 청와대로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청와대 가지고 그냥 바쁜 청와대 타고 용산터야. 용산. 여기 얘기해. 그러면 봅시다. 일단 아까처럼 이 청와대는 장점과 단점이 무조건 좋고 나쁨을 다 논하기 힘든데 아까 산을 칠 때 산에서 바짝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게 좋다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예. 그리고 산은 권력과 재물, 이제 그것도 원리를 따져야 되고, 오늘 지금은 짤막하게만 얘기할게요. 산은 권력과 재물이라겠죠? 맞아요? 그리고, 들을 파는 물은? 산은 권력과 명예 같은 거고, 물은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남 쪽이 있고, 평야지대죠. 그리고 이쪽 어디입니까? 영남 이쪽에 산야지대, 산벽지대가 있어요. 어느 쪽이 부자가 좀 많아? 호남이 많지. 땅이 넓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도 좋고. 산에 관직은 어느 쪽이 많아? 영남. 근데 잘 생각합시다. 산골짜기에 농사질 땅이 별로 있다 없다? 그럼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 관직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호남 지방에서는 목숨 안 걸어도 왜 벼슬 잘못 올라가면 왔다 갔다 목술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진사 이상 벼슬 안 내도 돼. 목숨하고 그냥 먹고 사니까. 이해 갑니까? 네. 이것하고도 연료가 되기도 하고, 실제 기운을 칠 때 이런 이거 지금은 제가 이제 급하니까 결론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산의 기운을 받을 때 산의 기운은 위에서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풍으로 막아줘야 한다 하고, 들판의 기운은 땅 속으로 기운이 흘러가니까 실제 물로써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운도 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당토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요. 그래서 경북궁을 중심으로 청계천이 쫙 감싸고 내려갔죠. 이해가죠? 청계천 물이. 그 물이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 했었잖아, 아까. 이해가죠? 청계천 물이 청와대나 경북궁 자리에서 물을 바라볼 때 그 물은 청계천 물이야, 한강 물이야? 청계천 물이 그게 재물인 거야. 용산에서 바라볼 때는 한강물이 재물인 거야. 현대 시대가 옛날 시대는 재물이 더 중요했다?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가 중요했다? 주로. 권력과 명예, 지금 시대는 재물. 그럼 지금 시대에는 수도를 친 그 대통령이나 왕국을 친다면은 물 가까이가 낫다, 산 가까이가 낫다? 그럼 물은 큰 물, 작은 물? 그러면 한강 가까이가 낫다, 청와대 가까이가 낫다? 이제 결론이 좀 나오죠? 장단은 다 있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장단은 다음 시간이나 또 한번 할게요. 하나하나 쪼박쪼박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 모든 이런 설을 갖다 올려놓고 다 분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분해할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기존 풍수이론 하나하나 가지고 계속 분해를 하겠죠. 다 할 수 있죠. 그럼 그들은 주장만 하지, 기존 분들은. 어디 고전에 나왔고 아니면 누가 이랬다. 사례만 들어. 사례는 그럴듯해. 얘기할 땐 설득하긴 좋아. 누구는 그랬고 어떤 왕은 그랬고. 누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이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논리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북궁이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지금 경북궁의 위치가 그래, 이건 따라갈게요. 경북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현재 산, 이게 인왕산이야. 백악산, 이게 인왕산. 청와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경북궁은 여기 있어. 아까 산 밑이 좋다, 산 아래가 좋다. 그럼 여기에서 굳이 친다면 이 동네에서 혈터가 어디다? 여기 혈터인 거예요. 기운이 모이는 곳이. 그리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조선 총독이 여기서는 목을 틀어박혀서 여기다가 총독부를 진 거고, 거기다 처음에 구청와대가 여기 있다가 옆으로 옮긴 거죠, 지금. 그러면 청와대 자리는 두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요 큰 급세를 놓고 칠 때도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형성되는, 그리고 권력 지향의 수도 사이에서는 괜찮다는 거였어요. 굳이 친다면은. 근데 여기 전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일국의 발전이 청와대 터에 가지고 결정적이다, 주도적이다, 청와대 터가. 결정적이다, 주도적이다, 아니면 한 요인이다. 1번, 2번, 3번. 일국의 발전과 태태가 청와대 터, 왕궁 터가 절대적이다, 결정적이다, 아니면 한 요인이다. 요인인 거예요. 풍수의 가장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은 저걸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모든 거를. 교수님이 교수를 하시고 활동할 때 본인의 노력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죠. 노력을 빼고 얘기한다면 얘기 달라지잖아. 그리고 아버지 영향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머니 영향은? 그럼 본인이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다면 그 교수 했었을까? 근데 그것을? 그럼 이런 걸 빼고서 오직 터만 가지고 얘기한다. 말이 될까, 안 될까?
팩터는 하나의 요인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했고 대통령의 기운이 이런 모든 건 얘기하지 않고 여기 들어갔다 오면 전부 다 깜방 가니까 그게 다 청와대 때문이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청와대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되지요. 근데 청와대 때문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토론임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학자들이 그렇게 역대왕 그러니까 둘이 역대 제가 아까 했듯이 제가 이제 반박해서 청와대를 워낙 안 좋게 하니까 반박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최빈국에서 최강국까지 이렇게 경제가 올렸는데 터가 나쁘다면 그게 가능했겠냐? 그것도 말이 되잖아. 근데 그게 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굳이 친다면 여기서도 이 자리에 경북궁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경북궁은 인왕산과 이 북악산, 회각산이 무지하게 험악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오자마자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 조선왕릉지에서 여기서 정사를 본 일이 별로 없다. 이게 법궁이고 정궁이지만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런 쪽에서 주로 정사를 많이 봤습니다. 창덕궁, 창덕궁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볼 때 아까처럼 여기 청와대의 단점은 크게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첫째는 경북궁 자리에 갈 때 혈자리고 그 자리가 아닌 이후의 자리는 거기도 기운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상당히 유명한 절, 유명하잖아. 뭐 불국사부터 뭐 이런 유명한 절에 가면 좋은 기운이 있다 없다. 누구나 인정하잖아. 그 결을 짓때 어떻게 져? 우리가 뭔가 좋은 걸, 풍수로 좋은 걸 찾는 것은 풍수에 가장 좋은 걸 찾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그냥 찍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나무 회로 다니다가 우연히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아버지한테 산신령한테 계시받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큰 사찰들은 어떤 거예요? 계시받는 게 많아. 꿈속에 나타나거나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서 커져. 이건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있는 거야. 왜? 논리가 정확하다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국사나 대단히 유명한 사찰에 가서 기도하고 더 아픈 사람이 많다, 낫는 사람이 많다.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스님들이 거기서 건강할 것 같으지 건강한 사람이 많다, 아픈 사람이 많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야겠네. 생각보다 환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큰 산, 아까 이제 큰 산에는 기운은 기운인데 좋은 기운하고 나쁜 기운이 섞여 있는 거야. 높은 산, 험악한 산일수록 나쁜 기운이 많다, 좋은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큰 절은 왜? 그 중에 무지하게 좋은 기운이 있어. 근데 그 절이 말해서 1000평이다. 그럼 몇 평이 좋은 기운일까? 한 1000평에서 500평이 좋은 기운일까? 100평 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일부 지역만 좋은 기운이 있고 그 중심 기운 가지고 거기 전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랑 답사를 갔다 온 사람은 제가 다 이해를 가는 데마다 제가 저를 데려가서 보여주니까 다 잘. 예? 아니요. 그 스님이 좋은 자리에만 있으면 돼. 잠잘 때 기도할 때는. 근데 어떤 자리에 하느냐에 찰나. 여기 나온 집에서 우리가 합시다. 간략하게. 자, 엘루트가 여기 있네. 제가 시간과 들어가면 있다. 거. 이게 뭐다? 이걸 가지고 제가 딱 하는 거 이렇게. 자, 뭐 수맥 있으면 반응해라. 수맥 있으면 뭐야? 수맥 있으면 반응해라. 뭐야? 갑자기 수맥이 없으면 생겼네? 수맥 있으면 반응해라. 이상하네. 다시 수맥 있으면 반응해라. 수맥 있으면 반응해라. 이상하네. 그럼 다른 거.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어차.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좋아. 살기 있으면 반응 좀 해봐. 살기. 응. 살기 있으면 반응 좀 해봐. 이거 반응하는 거 뭐야 대체?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어떤 반응을 찾는 건데 우리 의념이라고 합니다. 의념을 두면 돼요. 그 어떤 개념이냐? 기운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수맥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은 그 방향을 옆으로 지나가거나 거슬러 갈 때 수맥이나 살기가 방향이 있어요. 거슬러 가면은 이게 반응을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기한테 반응해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운이 하나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기운을 이렇게 해도 반응을 하고 여기서 지나갈 때도 반응을 해.
그런데 이 기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운은 위아래에서 내려오는 기운도 있지만 대부분 옆으로 흘러갑니다. 항상. 그럼 이 기운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게 그 방향을 따라서 있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 방향을 쳐다보면 반응을 해. 그럼 제가 이쪽에 서볼게요.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뒤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보이죠? 반응을 해. 그럼 여기는 기운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 내가 하나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도 얘기해 줄게요. 어느 집에서 수맥을 보기 위해서 자꾸 몸다 환자가 있어서 불렀어. 딱 보니까 수맥이 없었어. 그럼 돈이 별로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손으로 틀었는지, 이렇게 여러분 이거 손으로 틀은 건지 반응한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그거 어떡하지? 골치 아프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어떻게 확인한다? 그럼 지금 잘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그냥 자, 다시 살기 있으면 반응 좀 해봐. 살기 있으면. 살기 있으면 반응해봐. 그러면 자, 갑시다. 살기 있으면 반응해봐. 여기도 반응하네. 살기 있으면 반응해봐. 하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살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살기가 있다는 건 이 줄 끝까지 가서 변 회장님, 남 회장님까지 다 살기가 있다는 얘기. 그럼 이 자리에 앉은 분이 행운이야, 불행이야? 오늘 운이 좋은 거 나쁜 거야? 교수님, 오늘 일진이 나쁜가?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거든. 검증을 하실 분 나와주라고요. 교수님이 나올 거요? 아니면 누가 나올 거요? 그럼 나오세요. 마지못해. 아니야. 실제 심각한 거거든, 이게. 그럼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 살기라는 자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이 좋아진다, 약해진다? 기운이 좋아진다, 약해진다? 아까 올인 같은 걸 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 힘이 좋아진다, 약해진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보세요. 서오기 전에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서봅시다. 거기다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힘을 주세요. 이 힘의 세기를 느끼세요. 그대로. 네. 그리고 여기로 아까 앉았던 그 자리, 거기 서보세요. 왜 이러지? 그래. 다시 힘 주세요. 힘을 줘보세요. 남들이 짰다 가니까 제대로 힘 주세요. 글쎄, 이상해. 이상해? 그냥 풀려요. 왜? 그냥 풀려요? 그럼 한 발만 해주라 보세요. 힘 줘보세요. 어때요? 힘 주세요. 여기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 나 도저히 못 믿겠다. 손 들으세요. 변 회장님 그 자리까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왜 그러지? 신기하네. 이 줄이 안 좋은 거 지금 심각하네. 이 줄만 앉아. 여기도 안 좋은 거 지금. 자, 여기서 이게 잘 벌어지면 하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 주세요. 거기 조금만 뒤에서 힘 주세요. 내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 손이 무지하게 두꺼, 손가락이. 여러분, 내 골치 아프면 힘 주세요. 진짜 무슨 손가락이 이렇게 힘 좋으신가요? 좋습니다. 한 발만 좀 나오세요. 그 정도만 나와 쓰시면 돼요. 힘 줘보세요. 힘을 주세요. 주시라니까. 다시 거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힘 주세요. 여기 하고 다시 와보시고. 어때요? 네. 이상하죠? 네. 환장하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풍수는 기운이 증명이 돼야 돼. 근데 기존 풍수하는 분들 이론은 잔뜩 해. 근데 막상 설명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와. 그럼 거기서 이상하다. 그럼 그 자리는 좋은 자리인가 봅시다. 그 자리는. 여기는 살기가 있나 없나 봅시다. 좋은 살기가 있으면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살기. 축하. 당첨. 자, 여기. 오케이. 나오세요. 본인 둘이 그 자리 서도 되고 나와도 돼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오늘 한 10분만 오버해도 괜찮습니까? 급한 분 있으면 먼저 가셔도 되고. 여기 요 뒤에서 좀 서보세요. 여기 서서 손 힘 줘보세요. 최대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끝만 잡고 끝만 잡아서 거기다 힘 줘. 여성 맞죠? 아니 무슨 뭐 힘이 장난이 아니시네. 아니 나는 좀 약간 몸도 약하셔서 부담 없이 불렀는데 오히려 내가 힘을 쓰게 만들어. 힘 줘보세요.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시라니까. 한 발만 와봐요. 다시 한 발짝만 벗어나 보세요. 요만큼 차이인데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자, 우리가
똑같은 자리도 요만큼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풍수의 기운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저 두 줄에 있는 사람 마음 편하다, 안 편하다? 이걸 바꿀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이건 믿습니까? 그것도 있어요, 맞아. 그거 들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박수 2번 시작. 한 가지만 하고 갑시다. 그냥 우리 나중에 여기서 공부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손을 문질러 빨리 딱 들고 자 이렇게 손을 들고 박수 2번 시작. 이번에 박수 2번 해서 손에 이쪽 줄에다 딱 대는 거예요. 향해서 이쪽 줄로. 그리고 뭐라고 하냐,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라 얕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손바닥 3번 비벼 들어 딱 들고 박수 2번 시작. 자,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라 얕. 별짓 다 하죠.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나와봐. 바뀌었어? 믿습니까? 이건 기는 이건 논리가 아닌 기의 현상인 거야. 대신에 증명을 해야 돼. 보여줘야 돼. 자, 이분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교수님이요. 영예 교수님.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명리적이라 어때? 아까에 비해서. 아까하고. 어머, 좀 나아졌어요. 그렇죠? 확실히 하셨죠? 네. 이게 뭐예요? 현상이 뭐예요? 이게 기운인 거예요. 미치겠지. 이렇게 하면 이쪽 줄은 어떻다? 본인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이제 이 줄에 서보고 이 줄에 힘줘. 이 줄에. 이 줄은 기운 이거고 본인 자리. 여기 서봐. 여기는 이렇다. 그러면은 이 줄 분들은 이대로 하면 기분 좋다 나쁘다? 박수 2번 시작. 자, 딱 들고 좋은 기운 바뀌어라. 야! 자, 다시 한번 해봐. 자, 별짓 다 하지? 힘줘봐. 힘줘. 어때요? 어머, 이상해. 이상하지. 자, 그럼 제가 이걸,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시고, 교수님하고. 제가 이걸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누군가가 아까처럼 이게 어떤 장점이고 단점이냐면은 이걸 잘 활용하면 진짜 수맥을 찾아요. 그런데 이게 은염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 뭐 좋은 거 나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반응을 해버려. 없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가지. 하나는 진짜 와서 여기 수맥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알았어 하고서 가라고 둘이 이제 신랑이랑 둘이 와서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수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수맥이 있으면은 이 반응이 오링 테스트 힘이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집에 침대나 애들 방 책상에 오링 테스트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면 자리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없다. 약간만 옮겨도 되잖아. 지금 보니까 10cm만 옮겨도 15cm만 옮겨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 엘로드가 또 한 가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수맥이 진짜 있었어. 살기가 있어. 저도 살기를 막아주니까 집에 가서 이걸 이렇게 막아줘요. 이제 스티커 갖고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잘 안 막혔어. 살기가. 근데 자기는 막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이걸 지가 막고서 검증해. 그럼 반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수맥이 있다는 반응이. 그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자기는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안 막혔는데 자기는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3자가 와서 하면은 또 나타나. 그럼 어떻게? 아, 사기당했다. 이건 사기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사기를 친 건 아니야, 그 사람은. 근데 사기는 당한 거야. 난감하죠? 처음부터 사기 치는 사람도 있고, 사기 안 치는데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얘기를 한 게 좀 긴 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급할 때 집에서 급한 대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엘로드, 진짜 기운이 이런 자리에도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기운을 차단하고 바꾸는지.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사이에 좋고 나쁜 기운이 있다는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에 실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용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없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뭐 청와대와 용산하고 대략 요 정도만 해도 기자 기본은 다 됐죠. 다시 한번 또 용산 청와대를 다음 풍수 시간에 이어서 하든가 뭐 방법을 쓰든지 다음 포럼 때 하든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해, 아픈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 누가 더 몸이 건강할 확률이 높아요? 기도하는 사람.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수맥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은 데서 기도 안 해. 2번. 1번은 수맥에서 열심히 기도해. 누가 더 건강이 더 아주 건강이 높아요? 수맥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할까? 아니면 수맥 없는 자리, 땅 좋은 자리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 좋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합니까? 걱정할 건 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이 저한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느님이 시련을 주시다, 부처님. 근데 시련 언제까지 주실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시련을 신께서 시련을 줄 때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다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주고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지혜를 가지고 씨앗 하나를 주고서 네가 어떻게 그걸 수확을 하느냐고 받아들이듯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바로 중요한 걸 잡읍시다. 기도가 중요하고 말을 했던 건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줍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 어떤 사람 안 해. 말할 것도 없지, 누가. 근데 한 사람은 수맥 자리에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해. 아니면 살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 사람은 운동 안 해. 대충 먹어. 근데 진짜 좋은 땅에 있어. 어느 사람이 건강할까? 인정하기 싫어도 그겁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물려줘. 그 자손이 돈을 지킬까? 박수 한번 쳐요. 확 쳐버려. 자손이 그 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 돈을? 저는 그렇게 봐. 차라리 좋은 땅을, 묘자리도 좋은 데가 나요. 묘자리가 모든 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묘자리가 분명히 좋은 걸 알고서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좋은 걸 찾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최소한 나쁜 데를 안 찾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 좋은 데, 나쁜 데 아니고 평범한데 좋은데, 집터도 좋은데, 좋은 집터에서 유언으로 해서 집터 팔지 말아라. 무조건 대대로 물려 살아라. 옛날에 옛날에 지금 이제 유명한 옛날 집들 보면 대대로 산다, 종갓집에. 그리고 거기에 명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 터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로 공사하다가 묘를 이렇게 파보면은, 명문가 묘는 그 누런 한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묘터를 만들어주고, 좋은 집터를 만들어주고, 이건 절대 파지 말아라. 이러고 유언해주고 재산을 물려줘도 물려줘야 되는 게 나은 거고. 그래야 살더라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조상은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좋은 터에 사는 자체는 내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돌아가실 분, 내년에 손 들어보세요. 내년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좋은 터에 살아야 돼. 아니, 당장 다음 달에 죽어도 갈 때 편하게 돌아가시려면, 죽으려면은 좋은 터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안다라면 정말로 이 사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질병을 아무리 치료하고 의사가 약만 갖고 치료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환자가 여기가 어떤 아파서 여기 가다 저기 가다 이 병원 갔어. 야, 여기 용하네. 그 낫은 이유, 첫째, 그 병원이 용해서 나섰을까? 때가 돼서 나섰을까? 그게 더 많습니다. 놀러 갔는데 갑자기 맨날 골골골 놀러 가는데 막 쌩쌩해지고 속도 좋아지고. 왜 그렇다? 물이 안 좋거나 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바로 터를 찾고 어떤 터에 있는가도 봐야 돼요.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터에 있는 것, 어떤 걸 먹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시간의 흐름, 자기 타이밍,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자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타이밍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착한 일 한다. 겨울 일찍 끝난다 안 끝난다? 동양미래의 직학은 내가 언제 잘 나갈지 못 나갈지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이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다?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걷어들이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 겨울에 의미 있다 없다? 아무 대충 씨앗 뿌리도 봄이 나는 거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데 썩은 땅에 뿌려. 수맥터에. 대충 뿌리는데 기름진 땅에 뿌려. 그리고 열심히 뿌리는데 쭉쟁이를 뿌려. 실한 열매를 뿌려. 우리는 좀 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열심히는 사실은 시간, 공간, 아이템, 열매, 그 다음 순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흐름이 있다고 칠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다? 바로 공간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중에서 운명을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게 하는 것의 가장 큰 거는 공간입니다. 땅. 그 다음에 노력이고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지혜롭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기회 될 때 공부할 걸 하십시오. 물건 사는 거면 사면 감가상각이 되지만, 여러분이 운전을 20대 배운 사람과 60대 배운 사람 차이 있듯이 사업을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겠다, 당장 돌아가실 분야고 사업을 해야겠다, 가족을 케어하겠다면은 공부하세요. 이 공부가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소개해 준 분께 무지하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공부 박수 한번 들어봅시다. 마지막 마무리 정리. 땅은 우선자 산과 물인데, 물을 만날 때가 부유한 개념이 들어간다. 돈, 재물이고, 산은 명예를 의미한다. 산은 감싸지 한다. 산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야 된다. 실제 낮은 산이 나에게 기운을 준다. 적당히 물이 있을 때 그 자체가 받아 주한다. 어디 가서 경치가 너무 좋다, 앞에 훤하게 트여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또 바람을 맞기 때문에, 그 트여 있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풍수지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으로서 성과를 볼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간, 풍수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풍수다. 여기까지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